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정부는 AI에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당마다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AI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요. 미국의 이제 챗 GPT에 맞서서 중국의 딥시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충격이 최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AI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가오는 대선을 맞이하면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AI에 100조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럼 난 200조 투자하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정부가 투자를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늘 하다시피 정부의 입맛에 맞는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가이드를 정해야 되고요. 그 가이드 내에서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나올 거고요. 그 투자금을 받아서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늘 가져오는 거시경제에서의 기본식인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I가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고정자산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재고로 남는 자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라는 식을 보면 이건 GDP를 한정하는 식이기도 하지만 결국 각 경제 주체들의 그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거든요. 결국 C는 가게가 소비하는 거고요. I는 기업이 소비하는 거고요. G는 정부가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면 이제 AI에 100조 투자하겠다, 200조 투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정부 지출로 봐야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투자라는 개념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요. 기업이 고정자본을 확보하고요. 기업이 재고를 가지고 있고 물건을 팔고 남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라는 개념인데 지금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AI에 2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돈을 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쓰느냐면 정부가 먼저 써요. 뭐 세금이나 국채를 가지고 100조든 200조든 마련해서 이제 기업에게 주고요. 기업이 다시 돈을 쓰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어쩌면 이 기업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는 정말 기업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어쩌면 기업이 돈을 쓰지만 실제로는 정부 지출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어쨌든 결국 기업이 쓰는 거니까 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학교에서 일반 사회를 보면 기업의 역할이 나옵니다. 기업의 역할은 생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고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생산의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을 위해서는 이제 생산 요소가 필요해요. 생산 요소는 이제 크게는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여기에 경영이라는 걸 붙이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야 되고요. 자본을 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을 사야 해요. 이 노동을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고용을 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게 되고 이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게는 소비의 주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 기업은 생산을 하고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 생산한 물건을 다시 판매하게 되고 이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시 기업에 고용돼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기업의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제일 먼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의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고요. 또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평균 비용이 되게 높게 돼서 기업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재 생산을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전기라고만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전기도 민간에서 생산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우리가 아는 치안 서비스라든지 국방 서비스 같은 거는 국가만 하잖아요. 물론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치안 같은 경우에는 뭐 경호원이라는 이런 이제 민간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찰이라는 공공재가 존재하고요. 또 국방 서비스는 군대라는 공공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은 이제 국가 경제가 조금 안정적이게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정부가 100조, 200조를 AI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되냐면 경제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거를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특정 기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보면 공공재 생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물론 편한 것들도 있지만 애매하고 어려운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투자하는 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공공재 생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장 경제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공공재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게 될 거고요. 우리가 늘 말하는 정부의 역할에서 이런 AI에 100조, 200조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결국 기업이 받아서 지원받아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작은 정부를 개인적으로는 지향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느려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정부가 100조, 200조라는 많은 돈을 특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혹은 미래 세대의 세금을 담보로 국채를 만들거나 혹은 지금의 세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우 안정적이고
그 확률이 높은 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레드오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기업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윤 창출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레드오션으로 향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100년, 200년 동안 성장해야 될 기업들이 다음 정권이 5년간 유지될 테니까 그 5년간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을 양성하고요. 정부가 원하는 정책대로 간다면 매우 이상적인 그림이지만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최고 발전한 AI가 뭐 딥시크나 챗GPT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의 AI는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거든요. 당장 우리가 요리사가 없는 식당을 이제는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어디냐라고 해보면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들한테 정부가 돈을 지원해줘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변형을 해버리는 순간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블루오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부가 그 경쟁을 살짝 벗어나게 해줬을 때 이건 산업 발전이 될 수도, 산업 보호가 될 수도 있지만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요소가 분명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약 20년 전쯤에 우리나라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스크린 쿼터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스크린 쿼터제를 안 하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산업 자체를 보호해야 된다. 영화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영화 문화 관련된 산업을 보면 스크린 쿼터제가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분명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때 만약에 정부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계속해서 오물한 개구리로 남았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부보다는 기업이 행동이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앞에서 질문을 가져와 보면 AI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라고 해보면 사실 AI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규칙 확립을 해서 반칙하는 기업을 잡아내고요. 오히려 기업이 자신의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그런 시장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보고요. 이제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